네, 안녕하세요. 우리 LG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촬영하는 6월 25일 목요일이고요. LG전자가 20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아마 선배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저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사실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히려 장 전에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2%가량까지도 올라가 주었던 게 우리 LG전자인데 밀리고 있으니까 짜증이 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사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누구예요? 또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또 반도체입니다. 왜 그런가? 보아하니 맞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한국 시간 기준 새벽 5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너무나 호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아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다 보니까 또 시장이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반등이 나올 때도 결국 반도체다 이겁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제가 선배님들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LG전자를 다 매도하고 반도체를 사야 되나? 이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실 거예요. 계좌를 보시면서. 근데 그거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요? 이 주포. 맞아요. 이 메이저 수급들이, 메이저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지금 LG전자를 싼 가격에 주차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선배님들께서 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짜증이 난다라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LG전자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시총 30조 넘는 대형주잖아요. 그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총이 300억짜리 이런 것 올라갑니다. 라고 제가 안 되는 거 간다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LG전자가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반등이 나오는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 건지 정확히 설명드릴 테니까 바쁘시더라도 잠시만이라도 집중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바로 영상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영상 시작 전에 어떤 거요? 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서, 그리고 댓글로는요, 어떻게요? LG전자로 저는 목돈을 벌어볼 수 있을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도 LG전자로 목돈 버실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도 아낌없이 눌러주셔야 우리 선배님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상 시청하시고 나서 어떻게요? 오늘은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투매에 동참하시지 않는 겁니다. 어제 200억을 매도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처럼요. 그러니까 꼭 구독, 좋아요, 댓글로 목돈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영상 중간에는 선배님들 위해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혼까지만이라도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수급을 열어놓은 김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수급 어때요? 일단 최근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200억가량 차익 실현을 하셨고요. 혹은 손절 물량, 혹은 본전권에서 덜어내는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물량을 온전히 다 이 외국인들이 받아갔다라는 게 저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요? LG전자의 가격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현 구간이 싸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고, 비싸다 혹은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비싸다,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었고, 오히려 그 물량을 온전히 다 받아갔던 건 이 종목의 주인이자 이 비중이 30% 가까이 되고 있는, 어제 날짜로 보게 되면 한 28% 정도 되네요. 28%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주포가 LG전자를 다시 담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LG전자의 외인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어떻죠? 장 초반에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9시 반까지를 기점으로 했을 때 300억을 넘게 팔았습니다. 그죠? 한때.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 막판까지 갈수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하는 시각 기준 91억까지로 줄어들었어요. 300억까지 팔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200억을 다시 되찾기 때문에 이 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장 초반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겁을 준 겁니다. 어떻게요? 분봉 단위로 보도록 할게요. 9시 땡치는 이 순간부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방 압력 주면서 매도 물량 만들어내게끔 했어요. 누구한테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투매를 던지시게 되니까 이 주포, 즉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만 보지 말고 어떤가요? 거래원까지도 보면서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거래원을 보면 더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키움증권 창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창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증권사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요, 어때요? 9시 장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실제로 많이 터집니다. 그죠? 이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4만 주가 넘는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순 매수를 해주셨지만 LG전자가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밀리니까 어때요? 결국은 여기까지 샀던 게 줄어들죠. 거의 5천 주 정도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뭐 단기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전부 다 LG전자를 매도하심으로써 사실 3만 5천 주 정도가 금일 최고치 대비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받아간 이 주포 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주포들은 분봉 단위로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었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매 동향을 한번 켜놨는데 매매 동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간서울, 메릴린치, UBS증권 오늘 6월 25일 날 증권사별 동향치인데 보시면 어때요? 자, 이건 뭐 명확합니다. 사실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오히려 LG전자를 매도하는 것보다는 매수로 동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UBS 쪽에서는 15,000주를 매수를 진행해줬고요. 메릴린치 어떻습니까? 22,000주 순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고 JP모간 서울 창구에서 95,000주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 증권사들 중에서는 미래에셋, KB증권 쪽에서도 물량을 담아주고 있고요. 우리 신한투자증권 어때요?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유명한 공매도 창구이죠. 신한 쪽에서는 공매도 물량을 집어 던지면서 LG전자의 하방 압력을 주어내고 있지만 결국 제가 말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항상 20만원 초반대 선에서 혹은 21만원 부근에서 이 구간에서 LG전자의 주가가 버텨줄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20만원에서 21만 선부터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가 줄어들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사실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UBS라든지 뭐 메릴린치, JP모간서울 전부 다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우리가 아까운 자산을 던지면 안 된다라는 거는 뭐 뻔히 보이실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왜요? LG전자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올랐다가 빠지니까 조정받아서 힘듭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장이 조정받았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 속에 있어서 시장 주도주였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 애들만 올라가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거 알았어요. LG전자가 지금 당장 못 간다라고 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으니까 바로 이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이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갔다라는 걸요. 그러니까 투매에 동참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종목의 주인이 이 구간이 눌림목이자 바닥 구간이다라고 명확히 공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던져야 되는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꼭 좀 목돈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외인들이 LG전자 사고 있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올려줄 건데요? 반등이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데요? 좋은 내용 나온 게 뭐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러실만 할 수 있어서 제가 또 좋은 내용 나온 게 있어서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교보증권에서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사실 조정받은 이후에 상향한 건 처음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 젠슨항이 방문을 한다라고 했던 한창 테마가 만들어졌던 이때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하면 정말 기대감만으로든 아니면 이 협력 내용이 구체화가 되면서든 좋은 내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 상향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한번 고점 찍고 조정받은 이후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LG전자의 상승 탄력을 인정하는 거고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덜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그 올라갈 만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 기사의 핵심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보증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LG전자가 이제 단순한 가전회사가 아닌 거는 압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냉장고나 TV, 세탁기, 청소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아닌 거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봇 사업을 확대하는 이 성장주로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기존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당 사업들이 언제쯤 구체화가 된 건지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자면 교보증권의 최보영 연구원님께서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죠. LG전자가 현재 빅테크 2개입니다. 2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2개사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냉각 설비 테스트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주가 목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대요? 1년 이내에 매출로 인식이 잡힌다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건 겁니다. LG전자가 이제 성장주로 재평가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이 모멘텀을 부여해 줄 만한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실제로 냉각 설비를 납품하게 되면서 매출액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계약 내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 거기다가 현재 구간에서 외인들 종목의 주인이 이탈하지 않았으니 항상 들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목돈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자, 근데 암만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더라 한들 지금 구간에서 당장 필요한 건 아니 나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거 어떡할 거예요? 내 계좌 지금 뭐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실만하다 생각 들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는 일단 우선 선물부터 공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선물부터 보여드리고 나서 뒷부분에서 LG전자가 정부 정책에 도움받아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 나왔으니까 그것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선물이 뭔지부터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10배도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요?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해당 종목 오늘 말씀드릴 이 선물이 10배는 정말 우습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죠. 6월 23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 기사의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로봇 사업을 완전히 뒤바꾼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재정비에 있어서 신규 M&A 하는 종목을 공개합니다라고 기사까지 내보내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삼성전자에게 당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지만 해당 기사를 보면서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팀까지 신설하면서 인수합병 후보로 가장 가능성이 높게 거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수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이 해당 기업의 인수 가능성을 점쳐보고 왔던 만큼 꼭 이 종목만이라도 확인하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집중해주세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는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전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때가 언제예요? 코로나 때입니다. 이 사이클이 오니까 10만 전자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만 사이클이 끝나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주가도 맞고 매출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이런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고 최근에는 이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얘네를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잘 보세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힌트를 주셨듯이 이제 올해 M&A가 지속되는데 그 중심 사업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답 나왔죠?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로봇과 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시너지까지도 만들어내준다라고 하면요. 삼성전자 입장에선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그게 도대체 누구냐면 정답은 바로 이 라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라이다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이제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요? 로봇에도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자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니까요. 자, 근데 이미 삼성전자가 인수를 진행한 이 레인보우와 전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 라이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합니다. 근데 방금 아까 잠깐 전에 보신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란 전장이랑 해당 기업을 묶어가지고 로봇 사업을 완벽히 재정리한다라고 했어요. 왜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는 잘할 수 있어도 휴머노이드 맞습니다. 이 로봇 사업만큼은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먼저 앞서 나간 현대차를 따라잡으려면 이런 해당 기업 같은 기술력이 높은 기업을 인수해서 기존의 레인보우와 전장 사업을 묶어서 이 미래 로봇 추진단 산하에 편입시킴으로써 로봇 생태계를 재구축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을 인수할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도 좋지만 내부적인 요인들까지도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입니다. 누가요? 해당 기업이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회사가 또 재직 중에 있고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다가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그러면 이미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는 이런 해당 기업 역시나 충분히 인수합병이 될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이전부터 미리 누가요? 외인각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돈이 될 거 아니까, 인수가 될 만하니까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에서 선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래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만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레인보우도 사실 뭐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17,000원일 때 인수를 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94만원까지 7, 80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은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이에요. 거기다가 이 부족한 부분까지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요, 큰돈 들이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10배거 달성한다 라고 하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라갈 거 알았으니까요, 이 외인과 기관처럼 소액이라도 꼭 매수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을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 상단에 번호 올려놨어요.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1번입니다. 1번이라고만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도움이 가장 필요하신 거는 지금 LG전자의 대응 방법이실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LG전자가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함으로써 내 비중을 덜어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내용 잠깐 보여드리도록 건데 집중 잠깐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 왼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단체 문자 내용 그대로 띄워놨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5월 12일 날 이런 식으로 우리 LG전자 내용과 함께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매수가를 뭐 얼마에 원 단위로 비중까지도 전부 다 설명드렸고요. 매수했으니까 매도해야겠죠. 자, 5월 15일 날도 이런 식으로 보유자분들 필독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셔도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매도가와 비중 전부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LG전자 5월 21일 날도 이런 식으로 내용과 함께 매수가와 비중 전부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방금 왼쪽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LG전자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필요한데요, 좋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는 잘 알겠는데 매일같이 멘탈이 흔들리면서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어차피 문자 한번 보내시는데 돈도 들지 않는 거 꼭 LG와 숫자 1번 같이 두 가지 다 신청하셔서 LG전자에 대한 대응과 이번에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같이 공유 받으셔서요, 우리 선배님들의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어차피 문자 보내는데 돈도 들지 않는 거, 시간도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실 겁니다. 근데 이 10초를 투자하셔서 내일 당장 우리 선배님들의 계좌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반드시 신청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아요. 왜요? 귀찮아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보내셔서 내용이라도 한 번씩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목돈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셨다라고 하면 다시 LG전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LG전자로 돌아와서, 근데 아까 말씀을 잠깐 못 들었던 것 중에 LG전자의 호재가 또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랑만 협력을 하는 줄 아시는데 우리 LG전자가 구글이랑도 협력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죠?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6월 23일자 기사입니다. LG전자가 구글과 함께 차세대 시장을 선점한다. 엔비디아 동맹 속 모빌리티 확장 속도 낸다 라고 하죠. 이 기사에서 핵심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LG전자가 이제 구글이랑 손잡고 차세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의 공략 속도를 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래 내용,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서 지금 이 차량용 제품 파트너로 LG전자를 낙점하게 되면서 이제 실적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LG전자가 스마트폰이라든지 LCD 이런 저수익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 전장, 이거죠 이거?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냉난방 공조 이런 걸로 체질 개선을 완벽하게 완수한다라고 하면 올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노텍, 전자 계열 3사의 합산 매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43조 6천억가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장세가 아시다시피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 자,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이 온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요거 똑같이 LG전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요. 왜요? LG전자가 엔비디아랑 협력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판매하면, 그리고 여기다가 뭐 구글이라든지 글로벌 탑티어 빅테크들이랑 협력을 하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완벽한 체질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물론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번 올해에 연말까지 해서 역대 최고 매출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보증권이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상향하는 레포트를 썼던 거고요. 거기다가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자면 다시 한 번 더 테마가 와줄 것 같아요. 근데 이 테마가 뭐냐면 로봇 테마가 와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 로봇 테마의 대장주는 현대차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대차의 좋은 얘기만 나와서 로봇 테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도 뭐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만 반도체 다음에는 로봇으로 천명을 했어요. 누가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정부가 이제 국책 사업으로서 로봇의 핵심을, 그러니까 나라의 국운을 걸고 로봇을 키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LG전자가 지금 로봇 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완전히 로봇 기업으로서 변모를 하려고 하죠. 누구처럼요? 현대차처럼요. 그러면 이제 로봇 섹터에 다시 한번 정부에서 정책으로 끌어올려준다, 로봇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게 됐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정부 정책의 모멘텀까지도 추가가 될 수 있는 데다가 완벽한 체질 개선을 통해서 매출 증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LG전자니까, 지금 구간에서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투매하시면 안 됩니다. 투매하면은 그 물량을 싸다 좋다 하고 이 외국인들 참고 보셨죠? JP모간, 서울, 메릴린치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이 싼 값에 우리 소중한 선배님들의 자산을 다 받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절대로 투매에 동참하시면 안 되고, LG전자가 반등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정말 머지 않았을 거고요. 그동안 대응에 대한 부분들 꼭 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LG랑 숫자 1 같이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목돈 작성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